우리가 1, 2차 세계대전 역사를 바라볼 때 독일, 러시아,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를 제외하고 화력, 전술 그리고 규모 면에서 무게가 덜 나가는 다른 참전국들의 사정에 관심을 덜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이탈리아로 많은 사람들이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이탈리아는 주축국 세력 중 하나지만 독일군에 비해서 존재감이나 무게감이 없는 약체 국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이탈리아군의 용맹함을 뽐냈던 특수부대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컨텐츠는 1차 세계대전 중 이탈리아군의 용맹함을 뽐냈던 아르디티 부대를 소개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세계전쟁사의 판도를 바꿨는데 그 중에서 참호의 등장으로 인해서 과거 속전속결로 끝냈던 전쟁의 국면이 길어졌는데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각국 군대의 사기와 유지 비용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군 측 참호를 접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적군 측 참호를 접수하는 돌격부대의 필요성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독일의 경우 잘 알려져 있는 스톰트루펜 돌격대처럼 참전국들은 적군 기관총에 맞아 속된 말로 개죽음 당할 리스크를 감내해 적군 참호를 돌파할 수 있는 특수부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 측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특수작전을 위한 부대가 필요했고 이탈리아군은 초기 실험적으로 1914년 7월 우디네주에서 특수작전을 위한 훈련 캠프를 차렸으며 여기서 초창기 비정규군 형태로 스카우트의 의미를 지닌 에스플로라토리 부대가 조직되었으며 이 부대를 이끈 크리스토포로 바세지오 대위는 이후 설립될 아르디티 부대의 아버지로 불리우게 됩니다. 속된 말로 상남자들로 이루어진 이들의 모토는 오라 비토리아 오투티 아코피아티 즉 승리가 아니라면 전멸뿐이다라는 뜻인데 이 아르디티 정신을 제대로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1916년 4월 오스발드 작전이었으며 이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아르디티 요원들은 전원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작전 중 요원들의 희생이 있었지만 이런 교훈을 발판 삼아서 더 체계적이고 정교한 규율과 실전 경험을 체득했으며 이는 이후 아르디티 부대 설립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전선에서 교착 상태가 더욱 고착화되고 특히나 참호전으로 인한 인명, 물적 피해가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서 적군 참호에 침투해 적군 병사들의 목을 따줄 특수부대에 대한 수요가 이탈리아군 내에서 더욱 강해지게 되고 이는 1917년 7월 주세페 바시 대령의 계획에 따라서 이탈리아 습격부대 리팔디, 타살토 즉 용감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불리워진 아르디티 부대가 만들어졌으며 빅토르 엠마누엘 왕이 공식적으로 승인함에 따라서 아르디티 부대가 공식적으로 편제되었습니다. 아르디티는 보병대의 진격을 위한 적군 측 철조망을 절단 폭파하고 적군 참호에 침투해 백병전 이후 참호를 점거하는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던 특수부대였습니다. 이런 고난이도 임무 수행을 위해서 아르디티는 가장 용맹한 인원들만을 선발했습니다. 초창기 아르디티의 전술은 아군 포병의 엄호 사격을 방패 삼아 진격한 다음 포격이 그치면 단검과 수류탄을 쥐고서 적 참호로 뛰어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르디티의 목표는 참호의 적들을 모두 제거한 다음 정규 보병 부대가 당도하기 전까지 적어도 24시간 동안 위치를 사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독일의 스톰스트루펜과 비교했을 때 아르디티는 그들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역사학자 안젤로 피로키에 따르면 아르디티 부대는 외부의 영향 없이 이탈리아 내에서 스스로 발전했으며 독일의 스트룸트루펜보다 더욱 광범위한 임무 수행 능력을 발휘했다고 주장합니다. 독일 돌격대처럼 아르디트는 기관총부터 화염방사기까지 폭넓은 화기 운용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아르디티는 독립된 부대로서 편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만의 단복과 고유한 상징까지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르디티의 상징은 단검을 이빨에 물고 있는 해골이었습니다. 전장에서는 자비를 구할 수도 베풀 수도 없다는 전통적인 표식으로 참호 속 격렬한 근접전에서 죽음을 불사하는 아르디티의 의지를 나타냈으며 그들 사전에 항복 따위는 없었지요. 또한 초창기 아르디티는 전원이 지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전투가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인적 손실이 커지게 되면서 지휘자들의 추천을 받아 아르디티로 편입된 병사들이 생겼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갖춘 베르살리엘이나 알피니 등의 정예부대 출신이었습니다. 공식 아르디티 대원이 되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그들은 폭발물까지 동원하여 실제 전장을 재현해 놓은 이손초 강전선 후방의 특설교육대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참호에서 적군을 쉽게 제압하기 위한 실전 격투와 단검술을 필두로 수영과 체조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성을 기르기 취짐 중 불시에 깨워 집합 및 구보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실전과 같은 위험한 훈련 과정에서 많은 신병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작전에 한 번 투입될 때마다 아르디티 요원들은 평균 25%에서 30%가 사망했습니다. 개죽음을 당할 확률이 높은 이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만큼 아르디티의 요원들에게는 그에 비례하는 특전 역시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전선에서 떨어진 막사에서 생활했으며 일반 병사의 3배에 달하는 봉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포로를 잡거나 적 병장기를 노획할 때마다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포로 한 명당 병사 10리라, 하사관은 20리라, 장교는 50리라였으며 마찬가지로 소총한 자루에 5리라, 기관총 정에 50리라, 그리고 화포에는 1문당 500리라가 주어졌습니다. 초기에 이탈리아군 입장에서 RDT 부대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RDT 부대는 돋보이는 개인 플레이어가 가지는 나르시즘이 끼치는 해악이 어떤 건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초기 정규보병과 팀플레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RDT 부대는 독립된 별개의 특수부대라는 프라이드가 강했고 그로 인한 이들의 독단성으로 인해서 이탈리아 정규보병들과 조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탈리아 정규보병들 또한 자신들보다 더 높은 봉급과 특전을 받는 상황에서 알게 모를 상대적 박탈감과 시기질투를 느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초기 정규보병과 팀플레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1917년에 벌어진 이손조 전투 기간 중 벌어진 산 가브리엘레 전투인데요. 이 전투는 모두 초기 RDT 부대가 적군 후방과 참호에 침입해 우위를 가졌지만 정규 보병군과의 협력 부족으로 인해서 승기를 오래 유지하지 못한 채 이탈리아군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실전 경험이 쌓이고 부대 운용 능력의 경험이 쌓임에 따라 전력이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1918년 솔스티스 전투와 비토리오 베네토 전투에서 이탈리아군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데에는 RDT 부대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군의 참호와 진지를 미리 점령해 아군들의 용이한 작전 수행을 가능하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참호전의 역사를 기술한 역사학자 파울로 모리시의 저서 참호 속 지옥에서 저자는 이탈리아 군대가 1918년경에 전력이 크게 향상된 데에는 RDT 부대의 역할이 크다고 언급합니다. RDT는 일반 보병들의 사기를 고취시켰는데 특히나 이들이 전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것은 1918년 10월의 비토리오 베네토 공세였습니다. 12개 RDT 대대가 2개의 강습사단으로 편성되어 전쟁 기간을 통틀어 가장 집중적으로 운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에 대한 공세에 선봉에 서서 이탈리아군이 승리를 쟁취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 기간 중 RDT 부대들은 피아베강의 악어로도 불리웠는데 그들은 이빨에 샤르디냐 리솔자 단검을 문 채로 단신으로 피아베강을 헤엄쳐 몰래 침투해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의 목을 땄는데 이는 이탈리아 군이 전선 돌파를 하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는데 단검을 이빨에 문채 혈혈 단신으로 적진에 들어가 적군의 목을 딴 이 사건은 RDT의 용맹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특히나 비토리오 베네토 전투에서 아군 측 통신로가 막힌 이탈리아군이 지원부대와 소통할 수 있는 경로는 차가운 피아베강을 수영해 건너는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피아베강의 악어로 불리우는 RDT 요원들이 16시간을 수영해서 이탈리아 지원부대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준 공로 또한 이탈리아 군 승리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공세가 시작되고 며칠 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많은 지역들이 독립을 선언하여 오스트리아 헝가리군의 규율이 무너졌으며 대규모 탈영이 뒤따랐기 때문에 전력이 약화된 상태여서 이탈리아군이 공략하기 쉬운 상태였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RDT는 1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 해체되었지만 그들의 유산은 계속되었습니다. 검은색 넥타이, 휘장, 패즈가 달린 유니폼을 사용하는 것은 나중에 베니토 무솔리니의 중군사 세력인 블랙셔츠단에 영감을 주었으며 1942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제10 RDT 연대가 제1차 세계대전의 돌격부대에서 영감을 받아 창설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1975년 10월 1일부터 10 RDT 부대의 깃발은 제구 공수부대 돌격 연대 콜 모신에 영감을 주었으며 오늘날 현대 이탈리아 특수부대 콜 모신 요원과 이탈리아 특공 잠수병은 RDT 인커서리로 불리우면서 이탈리아 특수전부대의 RDT의 흔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RDT 부대는 현대 이탈리아 전쟁사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이탈리아의 남성성과 용맹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특수부대 RDT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DT의 설립 배경과 그들의 전과를 보면서 1차 세계대전에서 참호전이 각 참전국에 끼친 영향과 그것을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도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